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네요. 얼마 전에 제가 블로그에 일반 기계 기사와 기계 설계 기사가 통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기업이나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 등등 혹은 취업을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연간 한 몇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분들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전혀 다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공고문에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그에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달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입법 예고 사이트에 이 내용이 올라왔다. 어저께 올라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알려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링크까지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입법 예고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공고문 자체가 거짓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공고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공고문 자체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법규로 정해져서 이제 진행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법령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령이 어떤 건지.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야 아,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법령 관련해 갖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 부령이죠. 예, 노동부 장관이나 뭐 무슨 부 각 부처, 각 행정부처들이 있고 그 각 행정부처에는 부령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는 법령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국가기술 자격증법에 대한 변경이나 시행이나 등등은 부령에 들어갑니다. 행정부처에서 만든 걸 법제처에 의뢰를 하고요. 법제처에서 이거 타당하다 아니면 이거 시행해도 된다 그러면 다시 부처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완료가 되면 이것을 행안부에다 보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포를 하고 그래서 공포한 이후에 6개월간 공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시행을 하게 되죠. 자, 근데 각 행정부처에서 이제 지금 요게 지금 요 단계예요. 행정부처에 있는 입법 예고 사항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통 입법 예고에서 법제처에서 승인하고 나오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끝날 거예요. 올해 안에 끝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어요.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올해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어떤 내용이 과연 우리한테 앞으로 국가기술 자격증을 준비하는데 영향을 주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핵심인데, 그 중에서 일반 기계 기사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 기계 설계 산업 기사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큐넷 사이트죠.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치려면 여기 들어가서 이론 접수하고 그리고 발표 나서 실기 접수하고 또 실기 시험 치고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받게 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큐넷 사이트고요. 이 큐넷 사이트는 검정형 사이트입니다. 관련 자격증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쳐서 거기에 대해서 합격을 하면 자격증을 받는 그래서 거기에 검정형 자격증을 위한 사이트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아마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사이트냐면 과정평가형 사이트입니다. 똑같은 큐넷인데 얘는 CQ넷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과정평가형으로도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과정평가형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반 기계기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이런 분들도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저 같으면 그 방법을 쓰겠습니다. 저 같으면.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 갖고 조금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이제 일반 기계 기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과정평가형 자격이라는 똑같은 CQNet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를 가냐면, 공지사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국가기술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올려오고, 변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문서를 하나를 봤어요. 문서를 하나 봤는데, 그 문서는 이제 그 문서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 문서를 잠시 보여드리고 공고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서고요. 자, 해서 21년도죠. 과정평가형 국가기술 자격 훈련과정 추가 모집 공고라는 요 공고문을 봤어요. 요 공고문인데 이게 4월 26일 날 올라온 건데 저도 뭐 날짜마다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우연찮게 5월 중순? 5월 말쯤에 제가 봤어요. 그러면 검증형 자격증이랑 과정평가형 자격증이랑 틀리냐? 아닙니다. 동일한 자격증인데 취득 방법이 틀리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자꾸 이야기 따로 가는데 국가기술 자격증에서 밑에 보시면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화면을 좀 키워서 잘 보실 수 있대. 뭐 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15년에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산업기사에도 뭐 이렇게 쭉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2017년도에 기사에 기계 설계 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기사 중에서 기계 설계 기사를 취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쭉 시행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밑에 이 문구가 나와요. 종목에 대한 폐지 및 통합 분할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종목들을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치공구 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연간 인원이 굉장히 작아요. 응시 인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기계 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연간 인원이 몇천 명 되니까 얘와 합치겠다는 얘기예요. 통합하겠다. 이 통합하는 시행일이 언제다? 22년도 1월 1일 날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에서 입법을 신청을 하면 법제처에서 승인을 해주고 하는 과정이 올해 안에 끝날 거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료가 안 되면 시행을 못 하잖아요. 조만간에 이거에 대한 시행 공지가 뜰 거예요. 자, 뜨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부처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기계 설계 기사가 나오죠. 기계 설계 기사가 일반 기계 기사와 어떻게 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통합이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모두 합쳐서 하나로 만든,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기계 설계 기사가 일반 기계 기사와 통합된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시험이 틀려요. 과목도 조금 달라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실기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일반 기계 기사는 어떻게 되지?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 없나? 근데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분이 어저께 한 분이 제 블로그에다가 입법 예고가 떴습니다 하면서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링크를 하나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들어가서 입법 예고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저라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도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보고 이건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는 자격증 시행이라든지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블로그에 썼고요. 그래서 블로그에서 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한번 볼까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문을 봤어요. 자, 여기가 국민참여 입법센터고요.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조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에서 올라왔는데 날짜가 6월 4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이 6월 5일이고 편집을 정말 간단하게 할 거예요. 뭐 밑에 자막도 안 넣고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원래 안 하지만. 그래서 오늘 올립니다. 오늘 올려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라고 주말 동안이라 좀 보시라고 오늘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 내용이 뜬 내용이에요. 6월 4일자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노동부 공고죠. 이게 노동부령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동부령이에요.
근데 이걸 아마 내가 봤을 때는 2022년도 1월 1일이니까 올해 안에 쭉 낼 거예요. 그럼 시행을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국가기술 자격증법 쭉 해서 내려가는데 여기서 단어 하나 탁 튀어나와요.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어쩌고 저쩌고 4대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신설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격 종목이 4종이 있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 콕 집어서 나오는 게 일반 기계기사 등 해갖고 51개 자격 종목에 대한 시험 과목 및 실기시험 방법을 뭘로? 산업 현장 직무에 맞게 변경하겠다 이거요. 그죠? 자, 하필 이걸 찍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 바뀌지? 어떻게 바뀌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변경되는 건 변경되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입법을 막을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시험을 계속해서 쳐왔지만 그동안 바뀐 적이 잘 없어요. 계속해서 이제 진행왔고,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정보화 시대에 맞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이렇게 좀 변화가 되어야 줘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공식 풀고 문제 풀고 외우고 암기하고 막 그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일반 기계 기사. 그래서 일반 기계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양을 여러분들 외우시고 시험 치고 합격하십니다.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좀 오래됐으니까 바꾸자. 근데 이 바꾸자는 내용이 약 한 4년, 5년 전부터 계속 나왔어요. 말은 있었습니다. 말은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들어서 계속 일반 기계 기사뿐 아니고 다른 것들도 바뀌고 있어요. 산업기사나 기능사들도 통합되는 것들도 있고 새로 생기는 것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반 기계 기사까지 온 겁니다. 와서 이번에 바꾸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쭉 나오고 뭐 별첨도 있고 쭉 이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법령안은 정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려워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한데 잠시 이제 보여드리면, 자, 이게 국가기술자격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아닙니다. 그래서 쭉 해갖고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령 이렇게 되어 있죠. 고동노동부 장관이 바꾸는 령이에요. 그래서 부령 이래 돼서 4페이지 항목에 나옵니다. 4페이지 항목에 별표 2의 직무 분야 16개, 기계 7개 종목의 80개 항목에 대해서 7개 종목에 77개로 하고 통합시키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밑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제 기계 분야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기계는 기계 제작입니다. 그러니까 기계 설계 기사, 기계 일반 기계 기사, 뭐 기계 설계 산업 기사, 분류 카테고리가 기계 제작으로 분류가 들어가요. 기계 제작으로. 자, 기계 제작에는 가공도 있고 컴퓨터 응용 가공도 있는데 밑에 내리면 기계 설계 있죠. 그리고 일반 기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기계 제작에 들어가요. 그리고 쭉쭉쭉 내리면 건설기계, 요 건설기계 설비, 요거 있죠. 건설기계 설비. 요게 기계 장비 설비 설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분류가 틀립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설비 물어보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을 또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는 지금 파란색은 없어서. 자, 근데 이 부령을 보면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사실 전기 쪽은 저는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좀 뭐 제가 모르는 걸 굳이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전기 중분류 산업기사 관련돼서 뭐 어쩌고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해서 전기 쪽이 또 나와요. 실제 전기가 바뀌는 내용은 뭐냐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원래는 전기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 근데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자, 3조.
국가기술 자격 종목 통합에 관한 경과 조치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표 왼쪽 란에 기재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취득한 사람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경과 조치니까 시행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요거를 취득한 사람은 요거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카트라인은 어쨌든 2023년이라는 카트라인이 나왔네요.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다른 것들도 있고요. 뭐 쭉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더 쉬운 문서를 봤어요. 좀 더 쉬운 문서. 여기 보면 국가기술 자격증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설명 자료. 요걸 보시면 보기가 좀 쉬워요.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얘기하는 게 목소리가 갑자기 막 톤이 막 올라가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꼭 잘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거니까.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관련 설명 자료입니다. 쭉쭉 내려가면 개정 배경은 요렇다. 국가기술 자격증 산업 현장성 강화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저는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NCS 정말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이게 왜 쓰레기인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거 자료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누가 카드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사람이라서 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 NCS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내용이 너무 쓰레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 드리고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자꾸 3,000% 빠지네. 죄송합니다. 국가기술 신설 및 변경입니다. 자, 우리는 변경이죠. 자,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면, 자, 종목 신설 4개가 됩니다. 요런 게 신설되네요. 우리하고는 상관없고요. 더 내려갑니다. 쭉쭉쭉 내려가서, 종목 분할 나와요. 나누겠다는 얘기죠. 근데,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려갑니다. 자, 이제 나오죠. 4페이지, 종목의 통합입니다. 6종목. 자, 6가지 종목에 대한 통합인데, 현장에서 자격의 활용 수요와 자격의 직무 유사성 등 고려할 때 현장 요구에 따라서 유사 종목을 통합하겠다. 그리고 자격 현장의 활용성 및 효용성을 개선하겠다. 네, 좋은 얘기는 다 넣어놨어요. 자, 지금 현재 현행은 어떻게 되냐면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부가 소관 부처가 되어 있고 기계설계기사는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걸 두 개를 뭉쳐서 변경 후에는 일반 기계기사로 통합을 하고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부에서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덤으로 뭐 항공 관련해서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존 자격 취득자는 변경되는 종목을 자격을 보유한다. 즉,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계 설계 기사를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23년도 이후 12월, 아까 나왔던 12월 30일 이후에는 자격증을 새롭게 신청을 하면 자격증 종목 이름이 뭘로 나온다? 일반 기계 기사로 나온다. 이해가죠? 일반 기계 기사 자격 취득한 걸로 나와요. 2023년 12월 달 이후에 자격증을 새롭게 분실했어요. 새롭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 갱신할까요? 새롭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하잖아요. 큐넷에 들어가서. 그러면 일반 기계기사로 나온다. 자,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이게 뭐 어떻다 그런 건 타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요렇고,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정말 눈 크게 뜨고 봐야 될 사항. 일반 기계기사, 기계 설계기사 자격 종목 간에 내용의 유사성과 현장의 자격 활용 및 수용 등의 고려에 종목 통합을 한다. 어떻게 바뀌느냐가 지금 이 표에 나와 있어요. 자, 종목은 일반 기계기사, 현행에선 기계 설계기사인데 개정안은 일반 기계기사로 바뀝니다. 직무 분야, 아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 분야의 중직무는 기계 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카테고리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 카테고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또 나중에 제가 그 공무원 인강이나 그 공기업
인강에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 자격증에 가산점 받는 항목이 있고 가산점을 못 받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자격증에 가산점이 있다 없다를 나눌 때 이 직무 분야에서 중직무 분야가 분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동일 직무 분야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다 없다는 이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과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현행에서 시험 과목은 일반 기계기사인 경우 우리가 보통 3역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얘네들이죠. 그래서 기계재료, 연력학, 유치역학 요 3역학 부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동력학까지 추가해가지고 보통 4역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 기계기사 이제 기존에 시험 쳤던 자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준비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유학기기도 들어가고 막 합니다. 근데 기계 설계기사 경우는 이론이 조금 일반 기계기사보다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재료역학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뭐 유학기기, 동력학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고,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기계 설계 분야가 있어요. 기계 설계. 요것도 이제 계산 문제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기계 제작법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구학이라는 게 좀 들어가죠. 기구학. 요것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기계 제도가 추가되고요. 그리고 이 기계 제도에 대한 설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결국 이 기계 설계는 이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자, 기계 재료 갑니다. 기계 재료는 빠질 수가 없죠. 기계를 하는 데서 재료를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기계 재료는 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작까지 포함을 해요. 결국 앞전에 있던 기계 제작법, 요놈 여기에 있는 거와 요거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기계 재료도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요것도 이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요렇게 들고 가겠다는 얘기죠. 요것도 두 번째도.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가 문제되는 거예요. 구조인데, 구조에 대한 뭘 한다? 해석을 하는 얘기예요. 해석. 자, 구조에 대한 해석, 요거 중요하죠. 요거. 그리고 열과 유체에 대한 해석. 이 없던 게 생겨요. 없던 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추가로 이제 조금 빼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구조 해석이 정해석이죠. 우리 뭐 정력학 하는 거 있죠? 정해석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움직일 동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정해석, 그래서 동해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정해석, 동해석, 구조해석이 그렇게 보고, 열과 유체에 대한 해석이에요. 보통 이제 유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가 유동해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열은 어떻게 되냐면 열 변형, 그리고 열 전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근데 우리는 기존에 이거를 그냥 공식과 이론과 문제 풀이만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역학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해석으로 써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조금 골치 아파요.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 해석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유한요소법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 걸 수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줄어든 걸 수도 있는데,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론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론 부분은 이렇고, 그럼 이론이 아닌 부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론이 아닌 부분.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하는 실기는 그 필답형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필답형 시험 플러스 2D와 3D 요 시험이잖아요. 필답형 2D와 3D 시험을 같이 해서 일반 기계 설계 실무 해갖고 실기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틀 정도 치죠.
근데 기계 설계 실무에서 나오는 기계 설계 기사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요거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럼 기계 설계 기사 실무 내용은 어떤 거냐?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필요가 있고. 근데 요 두 개가 합쳐서, 요 두 개를 합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기계 설계 실무로 바뀌어요. 이놈이죠. 그러면 내용이 이름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기 시험이 기계 설계 기사에 대한 실기 시험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즉, 필답형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계 설계 실무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 단순하게 글자만을 비교해놓고 보면. 자, 그러면 시험 형태를 볼까요? 시험 형태를 보면 복합형이에요. 왜냐면 필답도 치고 실기도 치니까 두 개를 합쳐서 하는 거니까 복합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기계 설계 기사는 자급형입니다. 왜? 기계 설계 기사는 둘 다 도면도 그리고 구조 해석도 합니다. 필답은 없어요. 기계 설계 기사일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자급형이다 보니까 자급형이라고 한 건데, 자, 개정안을 보면 일단 기계 설계 실무이긴 한데 복합형이란 얘기예요. 자, 복합형은 이놈이 복합형이죠. 근데 이 복합형이라는 말 의미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필답도 치고 작업형도 칠 수 있고, 혹은 이 기계 설계 실무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구조 해석을 한 거에 대한 것을 필기의 논술이나 서술로 한 작업을 정의하라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계 설계 기사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복합형이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한 내용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 유출을 할 뿐이지. 근데 유출을 하면 좀 어떻게 유출을 할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일단 복합형이래요. 복합형이고 기계 설계 실무를 그대로 가져가는 내용이다, 이렇게는 보여집니다. 아직 정확하게 오픈된 게 없으니까 향후는 1년 후의 얘기고 최소.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도 적었지만 일반 기계 기사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23년 1월 1일부터 이게 바뀌겠다라고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공고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령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요. 23년이라고. 그렇다면 23년도에 가서 얘가 바뀌어버리면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던 내용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계기사를 준비하거나 혹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가산점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22년도까지는 무조건 자격증을 취득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3년도에 넘어가서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지금까지 했던 이것을 이렇게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기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계 설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22년에 취득을 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고, 자, 23년에 정확하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바뀔 겁니다. 바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내년까지는 무조건 취득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난 지금 대학 1학년입니다. 그죠? 기계과, 아니, 공대 다니고 있어요. 공대, 저는 대학교 1학년인데, 나중에 한 2, 3년 후에 일반 기계기사 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섣부른 부분 없잖아 있는데, 제가 예상을 하자면, 자료를 몇 가지 또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타당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기계 설계 기사는 지금 현재 이렇게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자, 기계 설계 기사는 이렇게 지금 현재 시험을 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기계 설계 기사의 설계 실무는 이렇게 되니까,
이 시험을 지금 이제 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기계 설계 실무로 가져가겠다니까 봐야죠.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냥 작업형 여기가 작업형이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작업형이면 그러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는 건데 복합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를 또 섞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뭔가를 섞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일반 기계 기사에 있던 필답형의 내용을 아니면 필답형을 그대로 갖고 올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한 건 아닌데 일단 기계 설계 실무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복합형은 필답형이 올지 아니면 설계 변경을 필답형으로 적어야 될지 그런 식으로 요 설계 검증 작업이 필답형으로 될지 여기 있는 거 지금부터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큐넷의 공지사항이 실질적으로 뜨고 원형 공개 문제가 떠서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때 되면 제가 명확하게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쫙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마음은 급하고 여러분한테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하는 말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물론 틀릴 수도 있겠죠. 근데 확실한 건 앞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앞으로 향후 한 1년간의 시점이 있으니까 그 1년간의 시점이 있는 동안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격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도움이 되고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아마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서 검증형 자격증과 그리고 과정평가형 자격증에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거나 공기업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 게 좀 더 유리한 건지 그런 부분 좀 핵심들 소스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